자, 지방선거가 이제 거의 한 달 남았습니다. 아, 예, 이제 한 달하고도 뭐 이제 한 열흘? 예, 진짜 40 며칠 남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 지표 오늘 또 일부 일간지가 또 보도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원래 최근에 그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났던 것들이 사실 이례적인 거기도 했죠. 네. 왜냐면 대구 경북이나 그 네. 영남에서의 그 PK 부울경에서의 지지율 차가 그렇게 난 적이 잘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리재명 정부의 음. 중도 실용 덕분입니다. 대통령의 그 중도 실용 행보가 네. 그 중간층들을 마음을 확 끌어올린 거 그렇죠. 플러스 예. 국힘이 너무 못해서 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됐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약간 프레임 자체가 네. 국민의힘 심판 선거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거지. 그 국민의힘을 심판하려면요 누군가를 심판하고자 할 때 심판하는 대상 대신에 믿을 만한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그렇죠. 믿을 만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좀 실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하. 이재명 대통령이 예. 불러온 새로운 지지층을 음. 민주당에서 좀 쳐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 만에 온 기회인데 네. 이렇게 하나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당내에서 어쨌든 뭐 ABC론부터 해서 네. 수많은 명청 갈등이 있습니다. 이 당의 민주 진영의 최대 스피커는 이제 김어준 쪽인데 김어준이 그렇게 새로 들어온 지지층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의심하고 이 가운데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없어. 김용민 PD님의 저 구석에서 김용민이가 뭐라고? 플랜카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잘 안 김용민이 보여요. 혼자, 뭐 해봐야 뭐 무슨 효과와 파급력이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 저쪽은 매출 455억의 부럽다 부러워. 상징되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니 이 사실은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중도 실용 정책들이 지금 나온 게 많았습니다. 네. 뭐 제가 늘 여기 와서 저 혼자 이것도 부르짖는 게 건데요. 고용규현화, 규제개혁, 기초연금개혁 이런 게 이 정치 민주당의 정치 고관여층 분들은 잘 모르는 네. 사실 이재명 정부의 굉장한 성공 요인입니다. 이게 지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예. 당이 하나도 안 봐도 너무 할 정도로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저 이석현 평론가 누차 주장하는 게 친명 의원들만이라도 받아라. 해야 돼요. 지금 아무도 안 받으니 그러니까요. 뭐 완전히 정과 당 아니 청과 당이 갈라져 가지고 공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쵸. 이 새롭게 지지층으로 들어온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대학교 2학년 대학교 신입생 때 대학교 2학년 선배들이 신입생을 동아리에 모객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객을 좀 했어. 네. 근데 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통일 뭐 운동권 책을 갖다 주는 거야. 네. 야 재밌는 거 우리 동아리 오면 재밌는 거 할 거야. 네. 정말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예. 라고 모셔놓는데 네. 자꾸 또 이제 뭐 그 자본론 이런 거 들고 오는 겁니다. 자본론 네. 물론 좋은 책이지만 네. 어쨌든 옛날 그 운동권의 학습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느낌인 거예요. 네, 가져와 가지고 그 간밤에 그렇지. 밤에 빤스만 입히고 운동장 돌게 만들고 그런 것도 했나? 사상 검증도 하고 그치. 90년대 초반에 그치. 그래서 뭐 주체 사상과 뭐 네. 그런 걸 갑자기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지지층 신입생들이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놀려고 즐기려고 왔는데 즐기고 도움이 될 것도 같고 내 인생에 네. 유익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국조특위 네. 잘 몰매 맞을 각오로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국조특위가 역효과를 좀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걸 뭐 존중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걸 풀어가는 과정이 좀 세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힘이란 힘은 다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 과거 정부의 그 잘못을 바로 잡는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국조특위를 통해서 막 추궁하는데 큰 소리치고 막 그렇죠. 하대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진실을 찾아 나갈 때는 이렇게 큰 힘이 있을 때는 더 드라이하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도의 서영교 문제. 에티튜드와 방식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 의원들이 거기서 서영교 의원님이 막 그 좋은 발성으로 막 네. 샤우팅을 하시는 걸 보고 네. 환호할 중도층 무당파는 잘 없습니다. 솔직히 그걸 네. 인정하셔야 되는데 예.
이 얘기를 아무도 잘 못하더라고. 근데 저는 어허. 이제 몰매 맞을 각오하고 합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 시도하고 있는 중도 실용 행보가 진짜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정치의 어떤 판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되려면요. 네. 민주당 분들부터 해서 특히 여기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명인의 말 분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행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 단호해야 돼요. 아하. 관성적으로 저쪽을 이제 폭삭 망하게 하는 거 가만히 냅둬도 망하거든요. 네. 망하게 하는 거에 너무 거기에만 지금 과몰입을 해버리면 네. 다른 진짜 그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죽어요. 거기에 이제 국조 특유의 피로감이 매우 컸을 겁니다. 플러스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하정우 수석에 대한 피로감도 클 거고요. 뭐 나오는 거야 많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대통령이 뭐 띄워주려고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평론가 많았는데 저는 일관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또 김용 부원장님의 출마설도 네. 사실 부채감이 들겠죠. 민주당 예.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나 예. 전체 판세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까를 저는 제1 기준으로 저는 뭐 이재명의 이익으로 뭐 고민될 땐 이재명의 이익으로라고 인규가 얘기했지만 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의 이익으로 고민될 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런 알람 같은 걸 여기 네. 뭐 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아니지만 이런 네. 데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22년에 대선 지선에서의 참 굴욕적인 패배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 이런 얘기를 예. 이미 포용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놀랍고 네.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작년 9월에 네, 나와서 네, 네, 네. 그때 상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석 좀 빼라.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은 그 새로운 이재명 지지층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생경한 문화였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 방식의 어떤 이 하던 레토릭, 그 또 있죠. 우리 방식의 어떤 그런 인식 체계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됐고요. 저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김용민 TV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제 뉴 이재명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네. 만날 때마다 되게 놀랍니다. 네. 요즘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무 놀라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쪽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아유, 그 그거들은 사고에서 뭐, 벗어날 마음이 추호도 없는 거고 이석현 확장할 그거야. 마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발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는 지금 김어준의 이익보다도 우리가 다시 저쪽 세력한테 정권을 넘겨가지고 지옥 같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맞아요. 문호를 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권이 넘어가는 일을 막는 그런데 좀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진도를 좀 빼야죠. 우리가 손 잡았으면 입도 맞추고 다음 넘어가야지. 맨날 지금 내란을 걱정하는 정치면 얼마나 피로하세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그분들은 그냥 주변을 빡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 나아가야지 앞으로. 얘기 다른 나온 얘기를 김에 해야지. 최민희 정치는 어떻습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유형 아니에요? 최민희 그렇잖아요. 의원님. 네, 최민희 의원님은 뭐 아니 그 사람은 뭐 김어준한테만 잘 보이면은 뭐 4선 5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최민희 의원이 원 외실 때는 네. 100분 토론 같은 데 나와서 네. 이대남의 마음도 좀 헤아려주고 이랬거든요. 어. 요즘 완전 달라지셨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최민희 의원은 과방이 그 결혼식 축의금 받은 것 때도 네. 뭐 관혼상제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까지 제가 방어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이제 억가를 저는 하진 않는데 네. 최근에 그 모 방송에 나온 거 봤을 땐 깜짝 놀랐어요. 그 김지미 특검보. 특검보에 대해서도 그건 홍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특검이 그랬으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전환길 TV 뭐 고성국 TV 나가가지고 브리핑을 한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장면이 곧 나올 겁니다. 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것마저도 옹호하는 과방위원장 이게 비극인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시사평론가면은 뭐 전직 그런가 의원이면은 보다. 뭐 그런 얘기 하고 다니든 말든 상관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쯤 돼서 또 언론개혁 거의 뭐 오래 하셨죠. 총괄을 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맞아요. 예. 좀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는 정치를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방위원장 위해서도. 임기가 이제 좀 끝납니다. 과방위원장 임기가. 그렇죠. 예. 그러나 다음은 이제 김현 의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 국회 문광위원장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위원장을 통상은 2번 하나? 전반기에 그 한번 그 위원장 한 사람이 다음엔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예. 근데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과방위원장은 자기하고 별 다르지 않은 김현한테 넘기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진짜 좀 말하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그 최민희 의원 위원장님이 과방위원장을 하시고 나서 방송 작가들이 굉장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이제 합리적 비판을 해도 다 찾아서 보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뭔데? 그래서 화가 나네 진짜. 약간- 최민희가 뭔데? 그래서 다 기억한다. 네. 무슨 왕자의 게임의 라니스터 가문처럼 네. 최민희는 다 기억한다. 아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할 말 하세요. 최민희가 뭐라고 아하. 욕을 하든 말든 왜 내 양심을 저 최민희한테 저당 잡힙니까? 이제 과방위원장이니까. 과방위원장이든 말든. 아유 진짜. MBC 보도본부장을 이렇게 퇴장도 시키시는데 그래서 아니 MBC가 민주당에게 가장 우호적인 그러니까요.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들 장면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장면을 보는 우파 유권자들은 예. 어리둥절해요. 어리둥절해. 같은 편 아니었어? 왜 싸우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여튼 최민희 위원장은 아주 공적이야 공적. 지금 뭐 아, 조중동은 제끼고 최진봉 선생님에게도 공적인가요? 예? 최진봉 선생님과 그런 얘기는 자기 한 걸로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 그 다 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이른바 그 뭐 민주 언론, 진보 언론으로 통하는 매체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래요. 최민희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 아니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든 중도 우파까지도 마음을 그러니까요. 얻으려고 키를 쓰는데 아니 밑에서 이제 그 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에서 당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척지고 벽을 만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정치들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니 다정한 게 오래 간다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 좋아요. 좋은 예. 말이네. 이렇게 그냥 언론한테 갑질하고 말이지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의혹이 있는 방어 좀 해 이제. 네, 이제는 이제 그런 또 시대가 언중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답답함이 있고요.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그 민주당이 몇 가지 지금 가장 이재명 정부의 인기가 치솟을 때 좀 그걸 확 받아 먹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이게 무슨 제가 오세훈 지지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너 저쪽 지지해서 그러냐 막 아니,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신경 있더라고. 쓰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마. 신경 알았어. 쓰지 알았어. 마. 이게 이번에 지금 용광로 선대위 이런 거 만드시는데 네. 좀 중도 실용보다는 좀 민주당 결집하는 그냥 우리 팀 결집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이걸 또 파고들어서 박원순 시즌 2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그리고 하는데 이제 정원호 캠프에 그 페미들이 많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플러스 그건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 스캔들 얘기는 아닐 겁니다. 네. 약간 그 시민사회와의 그 결합, 그러니까 시민사회 그 단체들의 약탈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꽂히는 멘트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중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우파에게는 그게 꽂히는 멘트입니까? 중도 애들 보기에는 아하. 중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꽂히는 멘트죠. 저 또 시민 단체들이 와서 또 눈먼 돈 가져가겠네. 자 여러분 평화나무는 서울시 돈 1원 한 푼 받은 아우, 거 없습니다. 훌륭해요. 없어요. 예. 서울시도 주기 싫어할 거예요. 바라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오세훈 후보의 저 말이 절반만 맞는 말인 이유는 뭐냐면 네. 당신께서도 그런 이념단체 보조금 못 끌었어요. 그게 못 끊었어. 어려워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하는 게 개혁이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 같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어떤 비상한 개혁가는 그런 게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도 사실 그런 뭐 소위 뭐 페미단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이념 단체들과의 네. 절연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시민단체가 일종의 권력화됐다. 그러니까 원래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공의 돈으로 그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대는 게 너무 커지면 사실 그럼 이제 관변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문화가 민주 진영 안에서 오래 좀 있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끊어내는
행정가 정원호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아, 저분은 운동권 그 결탁 느낌이 아니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거기보다는 좀 이제 하던 대로 하는 관성대로 가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좀 그 지지율이 붙을 것 같아요. 많이 음. 좁혀진다. 그리고 5% 내 싸움이 될 거예요. 어. 근데 이 정원호 후보가 네.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으로를 받아 먹었으면 5% 게임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안타까워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관성대로 가면 짜그랄던 국힘이 다시 살아날 명분이 돼요. 자, 민주 진영의 관성, 그래서 중도 우파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 어떤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건 그렇지만은 팀 김어준의 속성입니다. 아, 그건 맞죠. 그 이념적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뿌리 같은 거고. 그렇지. 이게 ABC로 나눠가지고 너는 이익, 나는 가치. 그러니까 실성은 뭐 저기들이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면서. 신인규는 이제 신인규 그 변호사는 이런 걸 이제 친문 뭐 이렇게도 규정을 하는데 좀 그 비슷비슷하게 좀 겹치는 면은 있어요.